시험 점수를 보고 이런 반응은 좀 선행학습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다. 1회, 2회, 3회를 했지만 실력 확인까지만 한 게 진짜 빈말로 하는 건지, 그죠? 본인 탓인데 아이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안녕하세요. 안희 선생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벌써 3월이네요. 코로나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백신 맞고 있으니까,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좀 일상으로 적어도 2021년에는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목에서, 혹은 제목 보시고 들으신 제목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학원 레벨 테스트 혹은 학원 입학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오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신입생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수학 공부를 앞으로 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반응, 그죠? 시험 점수를 보고 이런 반응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즌 1에서 제가 학원에 입학 테스트 칠 때 혹은 신청할 때 주의사항 아마 그렇게 올린 영상이 한 편 있을 겁니다. 그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거 보셔도 약간 중복되는 건 있겠지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즌 1 영상은 제가 영상 후반부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입학 테스트나 레벨 테스트를 치고 나서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인 반응 중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아이가 제가 어느 학기까지 했다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긴 힘든데 혹시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현행 학기보다 선행학습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A라는 학년에 있는데 B, C, D 학년, 그러니까 3년치의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행학습을 최소 2회, 3회 진행 중인 것이었죠. 진행 중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A학년의 학생이 오면 B, C, D에 대한 시험은 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A학년의 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성적이 A학년의 내용을 잘 알면 테스트 성적이 높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이 테스트 성적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상, 중, 하의 실력이 있다면, 상 수준의 실력이 있다면, 이 학생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학습하는 태도. 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학습하는 태도에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이라고 하니까 좀 낮아 보이는데, 최상위권, 제가 누차 말씀드린 한 4% 이내의 학생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 친구의 태도가 4% 이내에 있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죠? K라는 학생이 A학년을 공부할 때도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B, C, D를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어떤 이런 수준의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M이라는 학생이
똑같은 D라는 학년까지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이나 하의 자기 학년 실력을 보여준다면 B, C, D에 대한 학습을 할 때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은 학원들이 D라는 학습을 시작할 때에 이 학생이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했는지를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자기 학년을 시험치게 됩니다. 그래서 A학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B학년은 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C, D는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1회, 2회, 3회를 했지만 A, B, C 학년의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가 2회, 3회, 4회 한다고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어요. 덧셈, 뺄셈을 잘 모르는데 곱셈 열심히 나눗셈 막 가르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제가 이 D라는 학년을 학습했지만 자기 학년 성적이 낮은 경우에 그러면 낮은 반에 배정받게 됩니다. 모르니까 자기 학년 거를. 그래서 낮은 반에 배정을 했는데, 배정한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데 이제 심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제가 불편한 정도의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 강도는 개인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거 야단 맞는 거예요. 왜 성적이 이렇냐? 응? 네가 얼마나 똑바로 안 했길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걸 못 맞추니 네가 얼마나 똑바로 안 했길래 성적이 이런 거냐, 이런 이제 시그널이 간 거죠. 이 광경을 볼 때 제가 정말 한마디로 그냥 안타까웠다. 그 이유는, 우리가 레벨 테스트와 입학 테스트를 왜 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학 테스트는 학원에 가기 위해서 치는 거지만 어쨌든 레테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인근 학원에 가셔서 테스트를 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인근 학원에. 왜? 우리 아이의 학습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치시러 가는 분들이 많죠. 자, 그 치는 목적이 뭡니까? 치는 목적이 실력 확인입니까? 주된 목적이? 주된 목적은 실력 확인이 아니죠. 실력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할 거냐, 보완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 목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현상은 실력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목적에 도달한 게 아니라 야단친 거잖아요. 그죠? 실력 확인까지만 한 게 이 테스트한 주요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학생이 학년이 그렇게 고등학생이나 그런 게 고등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시간은 충분하단 말이죠. 성적을 올리기에, 그죠? 이 학생이 이 진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학습은 제대로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충분히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거죠. 시간도 충분하고, 그죠? 지금 자기 학년에 빠진 부분을 이 레벨 테스트를 치게 되는 핵심 목적에 맞게 보완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에 최종적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 지금 레벨 테스트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한테 가야 하는 시그널은 이런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 별로 바라던 결과가 아닌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잘 칠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비어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아이한테 가야 하는 시그널은, 그죠? 괜찮다라는 게 가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그죠?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죠?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괜찮다. 아이가 안심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를 밀어붙이게 되고 능력 밖에 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결국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엄마가 불안하니까 아이도 또 불안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가 더 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아이가 더 잘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후자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한테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그죠? 레벨 테스트 결과가 아주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적어도 50% 아니까 잘 치던가 못 치던가, 그죠?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가야 됩니다. 이게 시험 친 직후에도 그래야 하고 집에 가서도, 그죠? 꾸준해야죠. 어떤 분들은 학원 안에서는 그렇게 그냥 제가 같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아이를 체근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제가 집에 간 적은 없으니까. 근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는 그 표정,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챕니다. 진짜 빈말로 하는 건지, 그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이들 금방 알아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긍정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그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학생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B, C, D로 진행하게 된 것이 아이 탓입니까? 적어도 중학생들까지라면 어떤 중학생이, 그죠? 예를 들어서 중2가 고1, 고2 뭐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데 중2 걸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진행된 게 아이 탓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3학년 거를 4, 5, 6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4학년 걸 못 맞히는데 제대로 아이 탓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엄마 탓이라고. 아빠는 생각하고 일단 엄마 탓입니다. 왜? 이렇게 커리큘럼에 넣은 사람이 엄마니까. 그죠? 아이가 B, C, D를 잘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하지 못한 엄마 탓이죠. 아이는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걸 잘 안 된 게 밝혀지니까 그것을 아이 탓으로 왜 똑바로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엄마 탓인데, 본인 탓인데 아이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그죠? 또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해줬으면 잘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년이 어릴수록 빠른 진도를 진행해서 자기 학년 걸 잘 모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엄마 탓이죠. 그죠? 아이가 저거 해주세요. 4학년이 엄마 나 빨리 5학년 거 해주세요. 빨리 6학년 거 해주세요. 중학교 빨리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이 빨리 고등학교 거 해주세요. 그런 학생이 정말 가끔 있었어요. 10년 전에 만난 어떤 학생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빨리 고등학교 거를 끝내고 나면 자기는 중학교 내용이 쫙 뚫릴 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고 빨리 고등학교 정석책 들고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하기도 못 푸는데도 불구하고 정석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 거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결국 A학년에 있는 학생이 B학년을 하는데 A 실력이 없다거나 C학년을 하는데 A 실력이 없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많잖아요. 지금 3년치 선행하는 학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학년으로 치면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꽤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든 어중간한 결과든 좋은 결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죠? 학습이 잘 되었으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원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아이를 야단치지 말라. 큰일 났다. 이런 시그널. 큰일 났다. 늦었다. 이때까지 뭐 했냐. 그런 시그널은 앞으로 미래에 그죠? 향후에 아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실력을 갖게 되는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1도. 오직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괜찮다. 열심히 지금까지 잘 되지 않은 거는 괜찮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죠? 혹시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잘못 너를 인도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네 능력에 넘어서는 공부를 시켜서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결과물이 그죠? 진짜 자기가 태만해서 공부 안 해서 그렇다면 좀 반성해야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죠? 자기 탓이 아니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이제 받는 게 부모님한테서 엄마한테서 받는 게 굉장히 아이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학기인데 또 학원 가서 실력 측정을 해봐야지 혹은 제가 하고 있는 홈테스트 모의고사를 쳐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의 실력을 파악한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 그게 시험 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만 하면 실력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똑바로 공부하지 않던 것 똑바로 해주기만 하면 실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이에게 맞춰지지 않은 역량을 넘어선 그런 학습, 그것을 아이에게 맞춰주고 그래서 아이가 그 맞춤 학습을 똑바로 맞춰서 실력에 맞는 학습을 똑바로 하면 실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